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 공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국제학교 건설을 내놨는데 민교육감이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춘천 남부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남부 지역에 국제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하지만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외국인 교육기관법에 따라 학교 설립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어왔는데 자신은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며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육감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 강원도 선대위가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주민의 열망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선대위 측은 국회의원 공약이 교육감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이냐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약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후보 측과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허위 공약이라는 교육감 측. 결국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공약이라 할 수 있냐는 인식의 차이가 논란이 난 핵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의 준비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표심으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4.15 총선에서 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횡성은 어느 지역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선 최대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횡성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와 군수 후보 그리고 당 선대위원장이 합동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횡성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군수 예비 후보, 강원 선거대책위원장까지 3명이 한 팀이 되어 30년 넘도록 횡성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선 이광재 위원장과 원경환 후보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원주 취수장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 없는 비상취수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횡성댐 물 공급을 위한 관망 건설비 500억에서 600억 원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로 규제 완화를 위한 어떤 세부 내용을 시행령과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선거에 나선 장신상 후보는 원주시, 환경부 등과 물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연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주로 20km까지 또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횡성뿐 아니라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에 맑은 물 보전 비용을 국가가 내도록 하고 오래된 수도법을 바꿔 수변 지역 개발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우리도 잘 살고 싶다. 그러나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제도는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이례적으로 총선과 보궐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같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과 군수 후보, 당 선대위원장까지 합동 공약을 내세우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30대 유학생이 인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제군과 강원도는 유학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방역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유학생은 주소지가 경기도이지만 부모님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을 거쳐 스페인에서 귀국한 유학생으로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열흘여 만에
기침과 콧물 증세를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부모를 포함해 인근 5가구 세대원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가구에 11명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확진자까지 12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전체 음성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벌써 3번째 귀국 유학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접경지역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SNS에는 환자 신상과 특정 업소 상호가 나돌고 있는 상황. 인제군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 환자 상태와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유언비어 살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유학생 1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교와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서며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은 청정 이미지는 훼손됐지만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부에 동의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방빈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이 물티슈를 납품하던 정선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납품이 끊긴 작업장은 한 달째 휴업 중이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정선읍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10여 명이 물티슈를 만들어 강원랜드와 지역 음식점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 고객인 강원랜드가 휴업 중이고 손님이 줄어든 지역 음식점마저 주문이 끊겨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작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마저 있어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강원랜드가 휴장을 하였고 일반 식당에도 매출이 70% 감소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한 달은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만들어둔 물티슈 재고도 많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쪽은 강원랜드 납품용, 이쪽은 일반 음식점 납품용 물티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급 상태로 한 달째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없이 더 지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막하죠.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4월에는 근무 시간과 급여를 줄이자는 업체의 제안에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의 한 달 급여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더 줄게 되니까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퇴사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원랜드의 휴장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 배당금과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70억 원가량을 확보해 모든 정선 군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정선 아리랑 상품권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이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와 공장, 점포 등 600여 곳의 임대료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 의회도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 5월 전에 지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등록에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내야 하는 기탁금은 지역구 선거 1,500만 원, 비례대표 선거는 500만 원입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어제 4.15 총선 필승 출정식을 갖고 도전체 8석 전석을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도내 8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 8명과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후보 4명 등 모두 12명의 예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필승 결의문을 통해 기업하기는 힘들고 노조하기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번 4.15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좌파 무능 정권 3년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가 서부 순환도로를 조기 개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교통량 분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주시는 서부 순환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개통하겠다며 고가도로가 아닌 기존 국도에 붙이는 방향으로 우선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 정체를 덜기 위해 만종 사거리와 인접한 신무로 교차로를 확장해 좌우 회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병목 현상이 우려되는 무실동에는 송삼 사거리와 대성고 앞까지 보조 간선도로를 신설하고 시청로와 만대로 교차로 확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내 수소차 충전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올해 수소경제 육성을 내세우며 수소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하면서 설익은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1개 시군에 수소차 815대를 보급할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시군을 통해 구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 한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4,250만 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삼척을 시작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7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플라이강원이 모든 노선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인피니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인피니 티켓은 1인 항공권이 49만 5천 원, 커플 티켓은 99만 원, 법인권과 가족권 등 6가지 종류로 판매됩니다. 국내선 제주 노선은 올 연말까지 9개월 동안, 국제선은 내년 말까지 첫 탑승일로부터 6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월 손실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강원도가 심리 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와 18개 시군, 19개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심리 상담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전화번호는 1577-0199번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1,774건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내 시장 군수들의 급여 반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한근 강릉시장에 이어 심규원 동해시장과 김양호 삼척시장,
그리고 류태호 태백시장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3, 4개월 동안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시의회의 국외 연수 관련 예산 2,600만 원을 코로나19 사전 예방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고,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5천만 원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된 영동선과 태백선 철도 통신 설비의 개량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노후화로 인한 통신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영동선과 태백선 구간 역사와 변전소 등 78곳의 광전 송설비 개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량 사업으로 기존보다 16배가량 빨라진 철도 통신이 가능해졌고,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내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여성연대와 춘천 여성민우회 등 도내 8개 시민단체는 N번방 사건은 이미 예견된 범죄라며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자와 가입자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소유예식의 처분이 내려지면 언제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단 성폭력 개념을 도입해 가해자들을 가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국민 임대 아파트인 춘천 산수빌 입주 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배제하고 단독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 면적을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 163가구를 시작으로 속초에 225가구를 건립하는 등 국민 임대아파트 사업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주요 원예작물 바이러스 현장 진단 키트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월동 후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프리카와 채소 등 시설 채소 바이러스 감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시군에 5,760점의 진단키트를 택배 발송하고 4월 중 2차로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받은 진단키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